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는 20분에 한 번씩 미군 수송기가 이륙하면서 중단 없는 작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드론 공격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가동으로 구조 방해 폭격 시도를 막으면서 마지막 구조 작업을 이어갑니다.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미국으로 도착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일 미군이 완전 철수한 이후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적이었던 탈레반을 새로운 동맹으로 받아들여 다른 테러 그룹과 대항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원자로를 재가동 중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우선순위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는 지금 전 지역이 정전이고 일부 지역에는 3주일 동안 정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인데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됐고 재즈의 거당 루이 암스트롱이 제2의 집이었었던 유적지도 파괴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사가 학생 26명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일반인과 라디오 진행자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 병원과 제약회사, 보험회사는 큰 재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돈을 벌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미성년자는 주중에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고 이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놀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D-1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보다 11시간 30분 서부 지역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8월 30일 밤 8시 32분입니다. 서부 시간과 지금 11시간 30분 아프가니스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철군 작전 때 D-Day, D-Day -1, -2 이런 것으로 계산해 가지만 미군이 정확하게 딱 무슨 0시 1분에 철군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8월 31일 철군 시한을 지킬 것이라는 건데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는 시간에는 이미 미군이 그 철군 시한을 넘기고 한참 그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마지막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켰고요. 해서 이제 라켓포 5개를 요격 시스템을 가동시킨 거죠.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드론으로 자살 폭발 테러 용의자들이 앉아있는 자동차
폭발물을 당연히 장착했겠죠. 그것을 폭발시켰습니다. 폭발시키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었던 민간인이 10명이 숨졌다는 게 탈레반의 발표입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 국방부도 조사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극박한 아프가니스탄 그 공항에서의 구조작전을 방해하기 위한 그 공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박한 위협이었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숨진 민간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포함돼서요. 어린이들이 뭐 3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켓포 공격에서는 요격 시스템 공격에서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미군과 또 일부 장비는 뭐 폭발을 시키겠고 일부는 또 가지고 나올 테고 CIA 건물도 다 소개했다고 하고요. 폭발시켰다고 하고 그런 작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8월 14일부터 12만 2천 명을 구출했고 그 가운데서 미국 사람들은 약 5만이 아니라 5,500명 이상입니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길 원하는 사람 가운데 250명 정도가 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구해낸다 하지만 그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는 비행기에 강제로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미국인들 250명 정도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조 작전을 하고 물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함께입니다. 미군과 나토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구조 작업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아이시스 아프가니스탄 지부의 공격으로 숨진 13명의 미군이 델라웨어의 미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어제는 그곳에 갔죠. 이 13명 가운데서 11명이 해병되고 또 1명은 해군, 1명은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결국은 그 폭발 사건으로 숨졌는데 그 가운데서 2명은 해병대 소속의 여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미군들이 전사에서 돌아올 때는 그 관에 태극기를 씌우죠. 그리고 어제는 그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 또 국가안보 보좌관 등도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어떤 그 희생 같은 것을 최대한 그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모두 13명의 나이를 보니까 20살에서 31살 사이거든요. 가장 나이가 많은 숨진 그 병사가 31살이었는데 20살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게 된 9.12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해에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9.11 테러 사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갓난아기였으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서 해병대로 또 이제 다른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케이스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 20살 5명 군인이 뭐 육군이나 해군 가운데서도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5명은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본인들이 선택한 군인이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태어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해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탈레반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97개국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악시오스가 97개국 협상을 맺은 국가들 쭉 하는데 보니까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자국민들을 데려간다고 하는 거 한국은 완성했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사람 약 400명이 1차, 2차로 이제 인제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그 큰 그 교육관에서 지내고 있는데 97개국과 탈리반이 약속을 한 것은 탈리반이 지금은 이제 미군으로부터 공항을 완전히
인수인계 받을 그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 전까지 공항 밖에서 미국 사람들, 다른 국가의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여행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우리 국가로 데려가겠다 하고 그 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보내주겠다 하는 그 약속, 그 성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나면은 모든 것은 탈레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묘하죠? 탈레반이 9.11 사건을 저지른 알카이다라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그룹과 그 테러리스트 그룹을 만든 오사마 빈 라덴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작을 했었던 전쟁인데 그 사이에 이제 탈레반은 많이 무너졌고 알카이다는 많이 무너졌고 알카이다가 무너지면서 아이시스도 생겼고 이제 탈레반이 알카이다를 많이 숨겨줬다 해서 탈레반과 전쟁을 하는데 그 탈레반과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미국 사람들, 세계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이 전쟁을 이제 도와줬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도와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버지니아주에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모든 일을 국토안보부에서 맡으라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장관이 또 특정한 그 재해청에서 오랜 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을 딱 그 책임자로 어제 그 했고요. 코디네이터죠. 일종의 그 로버트 펜튼 주니어라는 분이 코디네이터를 맡아서 지금 이제 연방재해청 그 지역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구 지역의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도 미군 철군 시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철군한 뒤에 이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물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뭐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죠. 유엔이 계산하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이 테러 그룹이 한 10,000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ISIS-K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본부에 있는 그런 ISIS-K와 함께 한 몇천 명, 3,000명 된다고 하고 그 밖에 뭐 알카이다도 있고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곳과 연관된 테러 그룹들 우즈베키스탄까지요. 아프가니스탄 위쪽에 그런 곳까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자살 폭발 테러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그리고 미군 또 한 3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대항을 했어도 이기지 못하고 탈레반에 지금 내놓아 있는데 그 탈레반이 그러면 이 같은 미국과 그 나토군 유럽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시스는 탈레반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시스와 탈레반은 적이기 때문에 아이시스는 탈레반에서 많이 빠져나왔는데 탈레반이 이렇게 서방 세계와 협력을 하고 점점 약해진다. 그들이 원하는 지하드, 성전에서 조금 흐물흐물해진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룹이 아이시스고 결국은 탈레반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아이시스는 잡겠죠. 아이시스나 탈레반이나 알카이다나 똑같이 서방 세계에서는 테러 그룹으로 봤고 이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순수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문화, 정치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화, 게임, 여성들도 완전히 그 노출 심한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슬람 종교와 이슬람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제대로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문화, 미국 정부 자체에 반대해서 싸워온 것은 똑같습니다. 탈레반이나 아이시스나 또 알카이다나 물론 그 이전에는 소련과 그렇게 똑같이 싸웠었고요. 그런데 탈레반은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는 그런 큰 힘이 됐고 아이시스는 탈레반이 물리칠 수 있으나 알카이다까지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지금 탈레반이 다 물리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뭐 세계에서 뭐 영국 다음으로 크고 좋은 대사관을 지어놓고 또 군도 뭐 2,500명이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CIA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라운드에서 땅에서 제대로 된 정보, 전쟁에 있어서는 정보가 중요하죠. 그 정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공군기지도 없애버리고 CIA 본부도 없애버리고 대사관도 문 닫고 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정보를 바로 날 것을 정보를 입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동맹 탈레반이 생겼지만 탈레반은 묘한 그 관계를 다른 테러리스트 그룹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에 있어서는 드론 공격이 이제 정확할 수가 없죠. 이 공군기지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테러 그룹과 드론 공격을 할 때는 파키스탄 기지라든가 이란 기지라든가 이런 곳을 그 확보를 하거나 통해서 가야지 되는데 파키스탄과 미국 지금 사이 나쁘고 이란과도 핵협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하기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훨씬 힘든 입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드론 공격이 그 내부에서 할 때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보여줬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일반 민간인만 희생했었습니다. 뭐 파키스탄 같은 데 마을을 태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드론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숨진 뭐 민간인이 작게는 한 9천 명에서 많게는 17,000명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드론도 점점 세련돼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확도 같은 것이 높아질 수 있지만 드론은 점점 그 진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지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지형 때문에 험난한 지형 때문에 주변에 있는 테러 그룹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숨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련도 지고 미국도 지고 영국도 지고 알렉산더 대왕도 페르시아 제국 누구 몽골의 징기스칸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지형이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산악지대 그 지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아무리 세련되져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프가니스탄을 놓는다는 바이든 그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전달되는 거고요. 이것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상원 의원 때부터 계속 그 본인이 해왔었던 것이고 중간에 약간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13명이 숨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170명 이상이 숨졌어도 철군 시한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하면서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비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더 많이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도 미국 사람들 250명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구조할 때까지 철군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공허한 말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탈레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말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빼놓은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와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한다는 게 바이든의 국제 정책이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그룹들이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사진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3가지 그 테러 그룹이 알카이다가 제일 먼저 생겼었고 88년도에 그 다음이 이제 그 탈리반이 94년도에 생겼고 2014년도에 아이시스가 생겼고 아이시스 그 아프가니스탄 본부인 아이시스 K라고 왜 그러냐면 그 호라산 스펠이 K로 시작돼서요. KHOR 뭐 이렇게 돼서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뭐 파키스탄까지도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그쪽에 산악지대 북부에 있는 그 산 이름을 따서 아프가니스탄 K라고 하는데 이게 다 기가 다릅니다. 기가 다른데요. 어린아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5살, 6살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이 플래그요. 이 아이시스 K의 그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돼 있거든요. 아랍어로. 그런 길을 들고 막 흔드는 것을 보니까 참 그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 내부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미군이 9.11 사태를 본인이 직접 보지도 못하고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가서 숨진 것과 또 그 운명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아직 이데올로기
뭐 무슬림 종교, 미국에 대한 느낌 이런 것 전혀 없이 자라서 동네에 또 부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시스의 길을 흔드는 어린 아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차원이 다른 샴푸형 염색약 소아연을 핫 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이 샴푸 이름이 수아연이군요. 많은 분들이 요즘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 흰머리 염색약인데 흰머리를 샴푸로 감으면은 이게 점점 그 흰머리가 뭐 3가지 그 색깔이 있던데요. 이 수아연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색, 갈색, 짙은 갈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염색약 하셔서 부작용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 샴푸형 염색약이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홈쇼핑에서 핫세일 중이라고 하네요.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이 소아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지금 뭐 허리케인과 산불 특히 이제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스토리까지 파괴시키는 그 허리케인, 지금은 열대성 폭풍이 됐습니다만 혹시 루이지아나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루이지아나주의 그 뉴올리언스 한국 분들도 거기서 가발 사업 같은 것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방송 못 들으시겠네요. 전기가 전부 나갔기 때문에요. 그 밖에 뒤에 역시 바이러스도 중요한 뉴스들이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허리케인 아이다인가요? 아이다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페라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아이다일 겁니다. 이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죠. 어제까지는 허리케인이었는데 그것도 뭐 시속 바람이 한 150마일 정도 불어서 허리케인 카테고리 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조금 내려앉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이 저쪽 그 해안 쪽에서부터 내륙 쪽으로 들어갈 때 조금 약해지니까는요. 해서 지금 그 멕시코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있고 딱 16년 그 시점에 그런 겁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는 1,800명이 숨졌었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요. 정말 그 루이지아나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는 잊지 못할 그럴 대사건이죠. 이번에도 한 명은 지금 허리케인으로 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 숨진 생명 그렇고 중요한 것이 뉴올리언스가 전기가 지금 전부 나갔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온 지역도 있나요? 그냥 부분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서 일부는 빨리 회복된 지역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정전이 아니라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행운이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3주일 동안이나 이 뉴올리언스에서 정전이 되는 곳이 있답니다. 뭐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전기 없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도 숨지고 다치고 하는데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 하면은 재즈의 고향에서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그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셔서 이제 그쪽에 무슨 음식을 드시고 이곳에 와서도 음식 맛도 그리워하고 하시는데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의 재즈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야말로 미국에서의 재즈의 본고장인데 그 재즈의 본고장이 또다시 카트리나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재건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도 망가졌고요. 그 길들이 많이 망가졌고 특히 카론스키 스토어. 이 카론스키 스토어가 재즈 여러 가지 그 악기를 파는 곳인데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이시 그 패밀리가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 당시에 루이 암스트롱이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블루베리 힐도 불렀고 What a Wonderful World도 뭐 루이 암스트롱만큼 색깔은 다르지만 그 분야에서는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루이 암스트롱이 바로 카론스키 스토어에서 일을 처음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몇 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이번에 이 허리케인으로 완전히 2시간 만에 무너져서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before and after를 보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 주이시 가족들이 뭐 무슨 자동차에서 팔기 시작했죠. 그 버진 레코드사처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헐리우드 그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기타 스토어랑 비슷한 거죠. 암스트롱이 그곳에서 웨이곤 그 자동차에서 뭔가를 팔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그 악기 코넥 암스트롱이 살 때 이 스토어의 아들이랑 그 당시에 친구였대요. 아버지가 스토어도 하고 아들도 일하고 했고 뭐 이랬을 때 그 아들이랑 친구였는데 이 코넥을 살 때 이 가게에서 돈을 빌려줬죠. 루이 암스트롱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는 루이 암스트롱의 제2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코드 가게도 2시간 만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멕시코만 하면은 코로니얼 그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해킹당해서 뭐 임시로 문을 닫고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막 정전되고 가솔린값 엄청 올라가고 이번에도 임시로 그랬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그 어떤 그 정유 시설 파이프라인은 95% 정도는 완전히 그 문을 닫았었고요. 이 걸프 오브 멕시코 그 지역에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문을 연 곳이 많거든요. 참 홍수 허리케인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 열대성 폭풍으로 되면서 홍수 여전하고요. 지금요. 루이지아나가 확실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쪽에서는 로라가 아니라 N자 NORA 그 노라가 와서 뭐 소년이 숨지고 진흙 사태 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고 같은 시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레이크타워 근처까지 막 산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콜도 산불이 가고 있고 해서 세크라멘토 비에 나온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막 눈으로 볼 때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그 곳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피하라고 전부 레이크타워 그쪽 지역에 어제 밤부터 대피령 내려졌고요. 13%밖에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16만 8천 에이커를 태우고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릴 때는 13만 에이커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캐빈도 탔고요. 몇 채나 캐빈이 탔고 오늘 아침 11시부터 캘리포니아주 시간이니까 이제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밤 11시까지는 완전히 그 레드 플래그니까는 최대 경고가 그쪽 레이크타워 지역에 그 아마도 카운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세크라멘토 근처에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장지대에서 오모라는 목장지대에서 8월 14일에 불이 났는데 지금 8월이 다 지나갑니다. 2주일을 잡았는데도 불길이 점점 번지고 있는 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익스트림한 허리케인, 익스트림한 산불 같은 것이 기후변화로 오는 것이고 그 기후변화에 인간의 활동이 얼만큼 돼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우려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운동도 나오고 또 산업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주말에 요즘에 이제 집을 정리하느라고 이제 새로운 조립하는 옷걸이들도 사고 또 이런 뭐죠? 그 옷걸이 그냥 세워놓는 옷걸이 가방 걸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뭐 조명 같은 것도 집에 이제 스탠드를 하도 그 램프를 오래 써서 뭐 그런 것도 좀 사고 하면서 제가 전부 그 조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박스를 다 이제 뜯어서 그냥 한 장의 종이처럼 해 놓는데도 그 두께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야, 기후변화가 심하다는데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이것을 개발하면은 참 그 세상에도 좋고 그리고 지구에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두께의 종이로 만든 그 정도의 박스.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네요. 제가 좀 전에 그 아마존에서 뭘 오더하면 박스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떡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이 워낙에 개발 같은 것을 하시는데 아주 그 훌륭하게 그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또 뭐 머리 자체도 좋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마켓에 갈 때 한국 마켓이든 미국 마켓이든 가면은 뭐 가방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과일은 아무리 그래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카트에 직접 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써야지 되는데 그 비닐봉지가 굉장히 안 열려요. 어느 마켓을 가보더라도 제가 그게 굉장히 안 열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마켓 것은 좋은가 저 마켓 것은 좋은가 많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것을 좀 더 쉽게 열리고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낸다 하면은 정말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잠시 뒤에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선생님이 백신 안 맞아서 아이들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뉴스거든요. 이 정도면 세계적인 뉴스 탑픽 뉴스를 넘어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탑픽 우스꽝스러운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탑픽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 뭐 마스크 안 쓰기, 백신 반대하고 이런 것을 좀 활발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공인이건 일반인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30살의 칼렙 왈레스 씨, 텍사스 주에서 지난해에 샌 앤젤리노 프리덤 디펜더런스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해지면은 경제적으로 규제하는 것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주동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숨지셨어요. 와이프가 4번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참 이 사실이 왜 알려졌냐면 남편이 숨지고 나서 4명의 자녀를 키워야지 되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펀드에 사람들에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30살이고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 딸들을 굉장히 사랑했었던 아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증상이 생겼답니다. 바이러스.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의료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난다고 하고 징크. 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아연, 징크 많이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때 뉴스였습니다. 이런 것은 반짝했다가 사라지죠. 구충제. 이제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 그 구충제까지 많이 먹고 지금도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의사의 진단을 받으라고 하지 비타민 C 먹고 아연 징크 먹고 구충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병원에 안 갔다는 거죠. 나중에 할 수 없이 7월 30일에 이머전시 룸으로 갔습니다. 8일 뒤에 호흡기를 낄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사망했다는 거죠.
와이프가 얘기할 때 우리 남편이 뭐 여러 가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는 백신 접종 반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도 숨지셨고 많은 분들이 숨지셨는데, 이번에는 그 텍사스에서 거의 이제 라디오 진행자가 숨졌다 하면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가 숨지는 건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미스터 안티백스, 그 백신에 반대하는 그 미스터 백신에 반대하는 남자, 이렇게 얘기한 플로리다주의 마크 버니어라는 65세 되신 분인데, 이분도 토요일에 백신에 반대하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셨는데, 이분은 46년 방송을 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보, 뭐 최근에는 정보 엔터테이닝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많은 사람들은 방송 저널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정보에 관한 것도 방송을 해오셨기 때문에 3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지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부에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학교의 규칙, 프로토콜을 없애라 하고 그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계속 반백신과 이런 그 어떠한 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방송해 오시다가 결국은 숨지셨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지금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의 반 정도인 26명을 감염시켰다는 겁니다. 질병통제국은 이것을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카운티 이름이 어느 카운티인가요? 카운티 이름을 제가 보니까 마린 카운티니까 샌프란시스코 인근인 거죠.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냐면, 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명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유일이 아니라 유이한 분 가운데서 한 분이셨고, 그리고 질병통제국에서는 쭉 봤어요. 그럼 어떤 학생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선생님이 실내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뭐 마스크 학생들 가르치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여러 가지를 읽고, 초등학생이니까 읽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읽고 해서 보니까 선생님과 가까이에서 앉아 있었던 학생들이 보통 이제 보통 그런 학생들이 거의 26명이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12살에서부터 17살까지, 18살부터는 성인이니까요. 백신 접종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안 되는 그 의무가 아니라 백신 접종이 그 승인이 안 난 그 나이 또래는 0세부터 11세까지인 거죠. 12세부터는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백신 개발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 어떤 모르겠어요. 아직 질병통제국에서 이 선생님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 정말 안 된다라는 어떤 증명을 의학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선생님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예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업에 따라서, 이제 저는 혼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직업에 따라서 이제 특히 그 아주 많은 사람들과 접한다던가 그런 케이스에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 좀 받아달라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굿뉴스도 있고 배드뉴스도 있는데 뒷부분에 그것은 전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섹션이 경제를 주로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 의료기 제조회사 등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게 손해가 많은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번 곳이 많은데, 병원과 너싱홈 같은 경우는, 특히 병원의 경우는 방문 환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을 것 같아, 우리 주치의 선생님 불쌍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기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병원들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람들 병원에 안 가시던 그런 분들이 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병원에 많이 안 갔으니까 메디컬 클레임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블루크로스 같은 경우, 블루크로스
투버클로스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윤이 오히려 뭐 10억 달러 정도 있었다는 얘기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구 일부는 줄어들었지만 뭐 처방전 픽업 이윤은 크고, 그리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이윤이 64% 최근에 증가했고요. 또 항체 그 치료제 만든 르제네레이션도 60%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업계, 헬스업계는 2020년 2, 4분기에 비할 때 2021년 가장 최근 2, 4분기에 전체적으로 이윤이 9%나 올랐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헬스케어 업계가 테크 회사와 마찬가지로, 테크 회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 접하지 않고 하는 기술 때문에 이윤이 많았었잖아요. 이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네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결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는 그 국가들, 그 국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다시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조심을 하는 게 되고요. 저도 오늘 아침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미성년자 비디오 게임이 뭐 상상하실 수 있는 얘기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이들을 그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 미성년자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할러데이는 하루에 1시간씩, 그것도 밤 8시부터 9시까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중국이 2019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제 미성년자 18살 미만이에요. 이때 하루에, 그때는 1시간 반이었거든요. 하루에 주중에 1시간 반 하라고 하던 것을 이번에는 주중에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말에만 하루에 1시간씩 해라 하는 거거든요. 뭐 학업 성적도 그렇고 뭐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중국의 소셜미디어 뭐 웨이보 같은 데 보면은 이 정책이 너무나 놀라워서 난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비디오 게임 회사 같은 게 가장 많은, 그 제조 회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기도 하잖아요. 뭐 5G니 뭐니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야, 이거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뭐 회사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미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식시장, 뭐 중국, 뭐 미국 전부 그 아주 그 눈여겨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 과연 중국답더군요. 반중독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내일부터 적용되고요. 모든 사용자가 진짜 이름과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등록을 해야 된답니다. 중국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